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일기 신도시의 급매물이 사라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이분의 이제 자산 목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분이 생각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하게 되면은 10억 혹은 그 이상의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100억 실거래 반포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거래가 됐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이제 한강변에 지금 한창 건축을 하고 있고, 빠르면은 23년 8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입주권하고 이제 이런 것들, 분양권들이 거래가 되는데, 전용 200제곱미터 35층이 이제 100억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펜트하우스죠. 그죠? 지난 이제 실거래 가격이 이제 100억이 넘은 거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는, 청담동에 있는 일부 단지하고요. 그리고 한남동, 성수동, 그리고 한남동, 한남더일 등 이렇게 한 4곳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가 100억에 거래가 됨으로써 이제 5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어떤 거래가 됐던 지역들 좀 살펴보면은,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하는 지역은 반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반포입니다. 여기는 반포인데, 여기 위에 나열된 지역들보다 더 상위급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한남동이나, 성수동, 그죠? 뭐 한남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보다 더 상위급지의 펜트하우스가 100억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 보이고요. 뭐 누군가는 뭐 댓글로 허위 거래다,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근의 단지의 펜트하우스 시세를 보면은요, 아크로 리버 파크입니다. 얘가 뭐 전용 면적이 약간 더 크기는 해요. 약간 더 큰데, 얘 호가가 한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원베일리가 100억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싸게 거래가 된 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닙니다. 시간이 또 지나 보면은 저는 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건 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뭐 여튼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거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뭐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보내더라. 자취 감추는 급매물 매수 심리 재점화되나라는 내용이고요. 매수문이 늘면서 일부 지역의 호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중심, 실거래가 증가하고 있고요. 즉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을 보면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이전 고점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요게 이제 급매인 상황이다, 급매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작년 한 12월, 뭐 11월처럼 거래가 아예 얼어붙어 있고, 뭐 집을 보러 오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라, 집도 좀 보러 오고 있고, 가격이 좀 맞는다라고 하면 사실 실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히 뭐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 요건 없이 연 4%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요 특례보금자리론 있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거 몰려 있는 노원, 도봉, 강북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뭐 실거래도 지금 조금씩 늘고 있고요. 여기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한 1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를 보면은 지난 한 11월에 이제 바닥을 찍고요. 12월, 이제 1월에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상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실적으로 있고요. 즉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졌다, 그죠?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물론 저는 이제 V자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적어도 이제 저점 지난 한 30%에서 한 40% 가량 빠진 주택들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니까 실수요자 그리고 일부 뭐 투자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시장에 조금 진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거래량이 조금 이전 저점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에 대기업 직장인 맞벌이 주부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거주 중이던 군포시 3분 레미안 하이어스 33평이 갑자기 매도가 되었대요. 이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놓은 지 6개월째인데, 지난 1월에 집 보러 갑자기 많이 오더니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현재 시장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자녀 한 명이 있어가지고, 평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은 남편과 저 둘 다 전혀 뭐 알지도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지역이 평촌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33평이 한 9억대 정도면 9억대면 아마 금매 같아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거주와 투자로 보면 괜찮을 듯 싶어 고려 중입니다.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맞벌이로 수입은 3억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맞벌이니까 수입을 합하면은 3억 정도 되시는 뭐 고소득자죠. 남편이 이제 대출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평촌 아파트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있고요. 대출을 받지 않을 생각이고 뭐 퇴직하기 한 50대 후반까지 요 이전까지는 자산 30억이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뭐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니까 맞벌이로 내가 수입이 3억이 있고요. 근데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한 9억대에 평촌에 있는 이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을 사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런 목표가 지금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에 한 절반 정도, 한 15억 정도 내외로만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산 목표가 30억이 아니라 한 15억 정도다 라고 하고 뭐 대출 받는 것도 완전히 꺼려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뭐 거주하고 투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투자보다는 약간 거주성에 가까운 선택지라고 제 평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30억을 만들어야 되냐,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은 사실 그래요. 지금은 좀 수입이 많지만은 그죠? 많지만은 4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40대 후반이라는 얘기는 한 10년 정도 내외 지나면은 사실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은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이제 한 분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소득이 좀 많은 시점, 그리고 현금도 많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대출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봤을 땐 대출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면은 한 2, 3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수입을 봤을 때 전혀 그렇게 무리가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해당 지역, 내가 뭐 다른 지역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평촌 일대를 주택을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을 가셔도 돼요. 그래야지 30억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을 내가 뭐 월세나 뭐 이렇게 반전세로 살고 해당 지역보다 더 상위급지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내가 한 30억 혹은 그 이상의 자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 의견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평촌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매수를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를 사실 때 대출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좀 받자.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받자. 그러면은 내 자금이 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남을 거잖아요. 그럼 B라고 하는 지역, 낙폭이 큰 지역을 4억에 5억을 투자해서 하나 더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규제 지역이 다 풀렸기 때문에 한 채를 더 산다고 해서
사실은 뭐 취등록세도 중과되지 않고요. 뭐 거지 요건도 없다 보니까 나중에 두 채 중에 양도 차익 큰 거 한 채는 비과세를 받고 최종 그죠? 하나는 비과세를 받고 뭐 일반세율을 받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엑시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안이 좀 더 맞고요. 그 2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 A라고 하는 지역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A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시세 살펴보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재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투자로 보기보다는 사실 그냥 이렇게 월세나 그죠? 반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고요. 어차피 내가 수입이 한 3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B라고 하는 지역 더 상위 급지를 투자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한 9억 정도 내외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1안과 2안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한 30억 가까이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지. 현재 생각하시는 이 1안 2안이 아니라 그냥 평촌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을 대출 없이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50대 후반까지가 되더라도 내 자산은 한 15억 내외 정도에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요. 뭐 일기 신도시에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신도시 특별법 호재에 분당, 평촌, 급매물이 회수되고 있다라는 기사죠.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집주인 재건축 기대감 커지고 매수 문의도 늘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의 정비사업을 서두르는 내용의 이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을 보고 뭐 기사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도 해당 지역을 뭐 검토한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그래서 요 보도 자료죠. 요 보도 자료를 보면은 뭐 그겁니다. 특별 정비 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을 해주겠다.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완화해주겠고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많이 상향해주겠고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실은 통합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인센티브 많이 주고요. 속도도 빨리 해주겠고 뭐 여튼 통합으로 대단지로 뭐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요런 안인데 그래서 뭐 요런 거죠. 그래서 현행을 보면은 각 블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통합으로 정비 사업 추진해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상당수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미 관리 처분이 난 지역도 한 5년 이상도 걸려요. 입주까지는. 근데 아직 초기 단계이고 개발 계획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내 현금을 거의 한 9억에서 10억 그리고 사실 소득도 거의 3억이신 분이 선택을 하기에는 내 자산의 볼륨 대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기 신도시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내 체급에 맞는 투자가 아니라는 제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보신 지역을 보면은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이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전 고점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전 고점이 30평대 기준으로 21년 9월에 12억 8,500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은 한 9억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군지다 보니까 가격의 낙폭이 크지 않죠. 그죠? 가격의 낙폭이 거의 크지 않아요. 3억대 정도만 낙폭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괜찮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 생각은 반대로,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재상승장이 왔을 때도 다시 상승이 되는 폭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정비 사업이 만약에 여기가 추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뭐 거주하고 투자로 뭐 학군지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4억에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거주지를 하나 해결을 하시고
투자로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 낙폭이 큰 지역, 이전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지역을 한 채 더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솔루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의 전 고점을 한번 볼게요. 국평 기준으로 보면은 15억 4천 정도인데요. 최근에 실거래된 게 한 10억 6천 정도입니다. 낙폭이 뭐 현재 검토하셨던 단지보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전세가도 사실은 뭐 한 6억 내외 정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를 좀 갭으로도 투자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차피 규제 지역이 다 풀렸으니까 뭐 취등록세 중과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뭐 한 채는 일반세율 받고요. 그죠? 둘 중에 양도 차익이 적은 물건을 일반세율 받고 최종 1주택이 남았을 때 양도 차익이 크다. 그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주변에 이런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양권, 평촌권은 아닙니다만은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도 전고점이 16억 3천이었던 게 최근에 실거래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9억 후반 정도에도 거래가 됩니다.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단지들이 더 좋아 보여요. 현재 이제 학군지라고 생각하셨던 그 지역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두 채를 받는 솔루션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지역을 조금 더 높여보면은 과천도 가능하죠. 레미안 슈루도 보면은 전고점이 17억 8천이었던 게 최근에 한 12억대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뭐 요런 갭 투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근데 내가 이제 뭐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죠? 뭐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반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면은 내 실투자금을 최대한 9억대까지, 9억 내외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신용대출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신용대출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10억 이상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자금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남도 가능하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도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이런 지역도 사게 되면은 사실 시세 차익이 보수적으로 10억, 많게는 15억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역을 또 보면은 뭐 용산도 가능하죠. 한남 뉴타운도 보면은 최근에 빌라 가격이 한 12억에서 한 13억대 정도 빌라 가격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투자금이 적게는 한 5억에서 한 많게는 한 10억 정도면은 한남 뉴타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도 보면은 사실은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면 이제 관리 처분이 되죠. 그러면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면 사실은 10억에서 한 15억 이상의 시세 차익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여기는 국평 기준으로 평당 1억이 넘을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원래 목표를 하셨던 게 10년 내에 우리가 3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여기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한 번에 가는 거죠. 한 번에. 바로 위에 용산뿐만 아니라 이런 강남권까지도 입주권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도 안 받고 그냥 딱 한 채만 사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자산 30억인데 사실 그거에 달성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사실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계획을 좀 수정해서 실행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반포 원베일리의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인근 이 아크로 리버파크 펜트하우스 호가가 뭐 180에서 한 200억이니까, 사실은 뭐 괜찮게 저는 산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다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앞자리가 더 이상, 1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정부 13대책 후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반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요거를 눈치채지 못하신 분은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이겠죠. 그래서 매수 문의도 지금 들고 있고,
금매는 좀 바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은 호가도 한 1, 2억씩, 2, 3억씩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뭐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한 12월에서 1월 1천 건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보면은 평균치보다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은 더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더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입니다. 40대 후반 대기업 직장 맞벌이 분이신데 평촌 귀인마을 한 채만으로는 목표 자산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5억 만드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아요. 현재 내가 10억이 있는데 15억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라고 전 보진 않고, 그래서 내가 자산이 뭐 30억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은 평촌 귀인을 뭐 거주하고 투자로 하나 하시고 추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나름 무릎 이내의 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채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뭐 어차피 거주요금도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도 없죠.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이렇게 두 채 솔루션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대출도 한 4억에서 5억이면은 사실 대기업 직장인 맞벌이 연소득이 3억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자금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편 내가 평촌 귀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거주죠 말 그대로 월세나 반전세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서초에 있는 방배라던가 뭐 한남이라던가 그 이상의 급지도 우리가 투자로 볼 수 있고 한 채만으로도 목표하셨던 뭐 30억 그 이상의 자산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뭐 무리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사실 뭐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뭐 금리도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출을 조금 받으셔도 사실 충분한 그런 가계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